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간텔공입니다. 자, 금일은 오랜만에 또 양자 컴퓨터가 강하게 상승을 조금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등의 이유가 과연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급등을 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 과연 목숨을 건다는 건 또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제가 뭐 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뉴스를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니까 과연 어떤 부분인 건지, 그래서 이미 강한 상승장이 왜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양자 컴퓨터 오랜만에 뭐 급등이 많이 나와줬어요. BTQ도 사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다가 좀 이제 눌리는 모습이고, 저처럼 아키 퀀텀이랑 실스크가 많이 이제 상승을 했죠. 네, 아이온큐 뭐 리게티 쭉 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종목이 좀 더 상승폭이 큰 이유는 뒤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이제 이슈도 어느 정도는 무시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보면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뭐 반도체 섹터들이 크게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 시장 빅테크 기업들은 골고루 빠지는 추세들도 더 많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오르는 그 좀 이제 마이크론 같이 좀 이제 크게 오르는 기업들만 좀 올라줬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뒤에 좀 이제 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반도체에서 크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반도체가 좀 평균이 올라갔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먼저 테마성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테마성을 가지고 골고루 다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들이 왜 올랐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 봤을 때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저도 양자 컴퓨터를 볼 때 모든 이제 뉴스를 다 찾아본다고 했죠.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고, 각 이제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만 엄청 특별한 뉴스가 사실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엄청 큰 이슈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어제 나온 거라고는 뭐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팅이 단일 세포 생물학을 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지도화한다. 블랙후디 퀀텀 업데이트된 이 뭐 인증 준비 과정 발표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두 개도 보면은 사실 크게 진짜로 양자 컴퓨터는 사실 호재가 아닙니다. 호재가 아닌 이유가 뭐 굳이 엮을라도 엮을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알다시피 어 제가 이거를 잘못 하나 했네. 자, 일단 블랙후디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블랙후디 퀀텀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과정 업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BM의 최신 개발자 인증 요건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스택과 최신 인증 시험 구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실무 개발 능력과 최신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양자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기술자를 육성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양자 관련된 기업에게도 호재는 맞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당장에 양자 컴퓨터를 끌어올려야 될 이유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제약적인 부분, 이 뉴스 내용이 이건가? 자, 보다시피 연구진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단일 세포 생물학 연구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뭐 이런 새로운 로드맵 연구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이 단일 세포 생물학의 엄청난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한마디로 뭐가 되느냐, 양자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이제 응용 분야가 또 한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응용 분야에 대한 거의 제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응용 분야인데, 중요한 건 이게 당장 호재가 되지 못하는 게 뭐다? 당장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제시지, 연구 결과가 사실로 입증되면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응용 분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도 얘기하는 게 뭐다? 그래서 한계점과 단기적인 현실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양자 전략 구현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제한된 수의 큐비트로 작동하며 노이즈에 민감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의 규모와 깊이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현재로는 이걸 단기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뭐 이걸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이거를 적용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하나의 우리가 뭐 이런 거죠. 미래에 우리는 날아다닐 거야. 미래에 우리는 그냥 미래에 우리는 뭐 그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막 그림 그리면 미래는 수중간에 살 거야. 뭐 요런 이 공기방울 같은 걸 이제 얼굴에 두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기술적인 걸 제시한 거지 아직 현실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만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게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반도체주들을 올랐다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 사실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바로 이제 실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로 자금이 쏠렸다.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메모리 업황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죠.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이 AI를 통한 반도체 섹터들의 슈퍼사이클이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기대감으로 반도체는 올랐지만 실적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는 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그니피센트 7은 전체적으로 약세였고 이런 와중에서도 CES를 앞두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제 CES 다음 주에 CES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지도 않고 뭐도 안 받쳐주는 양자 컴퓨터가 반도체주와 다르게 이렇게 급등한 건 다음 주에 다가오는 CES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노리고서 뭐 한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아이온큐의 옵션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옵션에 대한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당장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제 46달러 이 근처 46.5 이 위로는 지금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양의 감마라고요. 초록색은. 양의 감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그대로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마켓메이커스의 포지션이. 그래서 현재 보다시피 조금만 올라도 이만큼의 엄청난 대량의 뭐예요? 콜 매수세가 마켓메이커들 역시도 콜 매수세와 함께 매수로서 이제 같이 매수로서 받쳐줄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46점 여기가 이제 양의 감마 구간이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매수세로서 작용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다음 주에 이 아이온큐의 옵션 감마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시장도 뭐한다? 상승에 강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이 다음 주 CES에 대한 기대감이 양자 컴퓨터에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다? 삼성이 목숨 건다 라 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아키퀀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마 이제 뭐 때문에 이 삼성전자 때문에 이번에 계속 움직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해요. 왜? 이번 삼성이 목숨 거는 게 뭐냐고 하면은 보안기술 국산화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안기술 국산화가 뭐다?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보안 칩.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를 넘어 보안 초격차를 달성하며 글로벌 보안업계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뭐한다? 하드웨어 기반 양자 보안 칩으로 CES 최고 혁신상을 거머쥔 데 이어 양자 암호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모델까지 공개하며 빈틈없는 양자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삼성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CES 행사가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직전 연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26년도에 열린다고 하면 25년 그러니까 거의 연말에 이미 혁신상 이런 건 다 결정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혁신상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뭐한다? CES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개가 되고 그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한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이런
양자 보안 칩에 대해서 위상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CES 2026에서 뭐 한다고요? 이 양자 보안, 하드웨어 기반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라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아마 시장에 지금 반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니까. 그래서 양자 기술이 이미 CES가 뭐 했습니까? CES 파운드리 섹션을 올해 26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과 함께 양자 기술을 이미 핵심 테마로 선정했어요. 작년 CES 2025는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고 기대하기도 전에 뭐 했다? 기대하기도 전에 젠슨왕이 그냥 오픈 행사에서 오프닝 연설에서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 뒤로 그냥 반토막 내버렸죠. 양자에 대한 아무것도 집중 조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테마로 다시 재선정을 하면서 25년도에는 핵심 테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알죠? 25년도에는 양자 분야를 신설했다였습니다. 26년도에는 핵심 테마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양자 보안 칩에 대한 부분이 혁신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다시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에 또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이런 CS크라든지 아키퀀텀이 좀 이제 이슈를 받은 게 아닌가, 급반등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26년도 이제 참가 얘기를 하는데 얘도 얘기하는 게 뭐다? 보안, 양자 보안 솔루션 담당 부사장이 같이 가죠. 그래서 양자 비스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드 컨티큐를 통해 가지고 양자 보안 솔루션 담당이기 때문에 이번 CES 2026에서도 아이온큐도 집중적으로 아마 보안 관련된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CES 2026과 함께 양자 보안에 대한 시장은 더 커질 거다라 생각해보고 있고, 그와 별개로도 뭐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죠. 그래서 일단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당장에 뭐 한다 했습니까? 이제 이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사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래서 이번 이슈는 사실은 진짜 오늘 그 양자 컴퓨터 급등 이슈는 굳이 없어요. 정말 모멘텀 이슈만 찾으면 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분석해서 왜 급등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CES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다음 주 CES의 결과 이유에 따라서 1월부터 또 급반등하는 흐름도 나와주지 않을까를 한번 개인적으로 좀 예상해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